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진경 변호사입니다. 산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곧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그럼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산재 요양 신청하면서 곧바로 신청하시면요, 한 달에 한 번씩 결산해서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은 처음에 한 번 신청하시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갖고 입원해 계시는 동안 그 후에는 신청 안 하셔도 그거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요.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 신청하셔도 그 기간 동안에 휴업 기간 동안에 맞춰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신청 자체는 뭐 3년 이내에만 신청 기간 안에만 끝나고 하시면은 그거 맞춰갖고 한꺼번에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는 그 관계 없어요. 언제 뭐 산재 휴업급여 신청서 내시면은 그때 맞춰서 그 기간까지 휴업 기간 맞춰서 지급해 드리니까요. 예, 예. 뭐 그 휴업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은 저기 요양기간 다 끝나시고 나서 휴업급여 신청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교통사고도, 예, 뭐, 뭐, 교통사고도 손해배상 범위 내니까요. 예, 예. 일단, 올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라면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불송치 여부랑 관계없어요. 그건 형사하고요.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이 있어서 대물되면은 대물 처리는 당연히 되는 거죠. 그건 민사 부분이고. 불송치 여부는 뭐, 12대 형사 종합보험이 안 들어있거나, 종합보험 들었다고 하더라도 중대 과실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불송치 처리되는 거고요. 그 보험 처리되고 대물 처리되는 것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되죠. 대인 처리 그 물적 뭐 자동차가 파손이 됐다고 한다면 대물 처리 당연히 되죠. 경찰서 결과 통지서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가해자 측인데 불송치 됐다는 거예요? 음, 그거 그거는 글쎄요. 그거를 뭐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뭐 민사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차이 그걸로 차이는 없는데 그쪽에서는 원한다면은 뭐 자기들이 직접 알아보라고 하시고 상대방한테 뭐 협조하기 싫으시면 뭐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여부는 뭐 본인 판단이신 거지. 뭐 경찰 결과 통지 근데 불송치 결정 났다면은 굳이 안 보여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비접촉이요? 비접촉인데 어떻게 대물까지 되죠? 상대방 비접촉의 대물. 예. 그래서 어쨌든 형사적으로는 문제 없다. 비접촉이니까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민사적으로는 그쪽에서 그 형사 처벌까지도 안 됐고 그래서 이쪽 과실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형사 처벌도 안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유리한 증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쪽 오토바이 쪽은 보험을 안 드셨나? 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형사 관련해 갖고는 나한테 그 형사 처벌을 안 받게 됐다. 그런 거 당당하게 더 말씀하시면 유리한 증거잖아요. 유리한 증거. 예, 그래서 뭐 보험사에서 할
수가 없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 오히려 그 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서 그거 보여주면서 형사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거예요. 아예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그게 그 형사적으로 처벌이 돼갖고 송치가 돼서 뭐 벌금형이나 이런 게 또 나왔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불리한 증거가 되겠지만 이거는 뭐 불송치 결정됐다는 거는 이제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거니까요. 오히려 유리한 증거니까 뭐 보여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해자시라면서요. 예. 오토바이 대물이 뭐 비접촉으로 상대방 과실도 있으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가능 비접촉인데 둘 다 피해가 있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 그러면 오토바이에 대한 일부 과실 비율만큼 뭐 청구할 수는 있겠죠, 상대방 보험회사에. 예, 보험이 100대 0이 아닌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지만은 이게 불송치라는 거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지, 민사적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은 보험회사라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 줄 거고, 여쭤보시는 분은 보험을 안 드셨다면 개인적으로 상대방 대물 관련해 갖고 아마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하고 자차 처리하고, 아마 저기 본인한테 구상권 아마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일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험금하고 일반 손해배상에서 한 3년일 거예요. 3년. 예. 그 그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조사자 불이권 한다는 건 그 피해자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 이권조차 안 하고, 피의자는 지금 질문 올려주신 분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만 처리하면 되시는 거고, 민사적 처리는 그 사고 발생한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근데 저쪽은 불이권하고, 이권하지 않고 이쪽은 혐의 없음 나왔다는 거는 이쪽에 과실이 조금 더 크다는 거니까, 그 과실 비율은 이제 별개인 거죠. 이 형사적으로 둘 다 문제가 없다는 걸 따르는 거죠. 예, 상대방한테 오토바이 뭐 망가진 부분의 수리비 한번 그 과실 비율에 맞춰서, 근데 상대방 보험회사 같은데, 예, 얘기해 보세요. 그 과실 비율은 뭐 서로 주장하시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 그쪽에서 주장 몇 하는지 알아보시고, 이쪽도 뭐, 그 해서 안 되면 그 과실 비율이 뭐 황당하게 나오면은 뭐라 그러죠? 뭐 무슨, 교통사고 무슨 뭐 중재 뭐인가? 뭐 그런 거 있을 거야. 뭐 그런 쪽에 문의를 해보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 이쪽도 보험을 들어 놓으셨으면은 이제 보험사끼리 알아서 과실 비율을 할 텐데, 예. 그건 뭐 상대방이 뭐 과실 비율 얘기하는 걸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